반갑습니다. 장정용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기세가 생각보다 항상 그렇지만 예상하고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세가 살아나는 거, 항상 그렇지만 외국인 매매에 의해서 이 모든 패턴들이 다 어그러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한국 증시인데, 그래서 예측이 어렵고, 그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도 어렵고, 기준을 잡기도 어렵고,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항상 이제 심리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나 지금 미국으로 쏠려 있는, 미국의 GDP가 전 세계에서 30% 정도 차지하고 있다. 30%가 안 되지만 소비는 30% 정도 되고, 이게 이제 과연 지금 시가총액이 50%가 넘는데 미국 증시가 50%를 넘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그 전체 주식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기업들이 50%가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느냐. 훨씬 좀 현실하고 간극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그래서 이게 고평가되어 있다, 미국이. 그리고 신흥국이 저평가되어 있다. 한국 증시에 들어오는 것은 신흥국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중국 비중을 줄여야 되겠고, 중국하고 제일 비슷한 국가가 한국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자금 유입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하권 증시로 분류되는 시장 중에서 홍콩은 이미 중국하고 똑같고, 그래서 홍콩은 제외하고, 대만은 직접적인 전쟁 위험이 있고, 그리고 뭐 어쨌든 대만은 중국하고 같은 나라였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나마 거기에 따른 어떤 친중국 성향을 피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거리가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게 저도 과거에 이제 중국인한테 사기도 당해보고, 참 쓰레기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요즘 들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일인데, 제가 이제 2월 말에 이 구조물을 국내에서 압출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중국이 춘절 걸리고 뭐 청명절 걸리고 하니까 지연이 다반사로 되더라. 이 지연되는 거, 오늘도 제가 모듈 수입하는 거 중국에서 안개가 껴가지고 뭐 언제였지? 4월 30일에 들어올 게 5월 3일로 밀렸는데, 이게 또 뭐 하다 보니까 5월 7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그래, 이해를 합니다. 안개가 끼고 역대급 홍수로 인해서 선박 출항이 지연됐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2월 말에 이걸 해서 뭐 이런 지연들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알루미늄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월 초에 들어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공사 진행에 압박을 받다 보니까 요걸 좀 당길 수 없을까 해서 국내 업체로 바꿨습니다. 국내 업체가 처음에 저한테 한 얘기가 2주일 걸린다. 금형, 압출은 뭐 하루 만에 되고, 여기에 아노다이징이라고 표면 처리를 합니다. 아노다이징까지 하면 뭐 1주 뭐 이렇게 해서 2주일 됩니다. 그럼 3월 중순이니까, 제가 그때 3월 23일에 공사가 들어갈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뭐 중국 애들은 보면 뭐 지연이 돼도 사유도 있고, 그닥 뭐 일주일 정도? 그리고 춘절 걸리면 한 달이긴 하지만 대체로 춘절을 제외하면 일주일 정도 지연이 되고, 그리고 제가 사기를 당했을 때하고 비교하면 중국인들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하는 얘기고, 그래서 뭐 서구화된 중국인들이 있으니까 무역 환경이 이전보다 개선이 됐는데, 국내 업체가 2주일 만에 한다는 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오늘도 제 성격에 저 같은 착한 성격의 뭐 제가 감정적인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너네하고 거래를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이 4월 29일인데 3월 23일에 올 게 이제 겨우 절반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자기한테 이 재단하는 걸 주면, 그러니까 공정이 이렇습니다. 압출을 하고, 글씨가 왜 이러지? 예, 압출하고, 예, 아노다이징을 하고, 그리고 재단을 하고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 너무 늦어지니까 일단 재단하는 건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여기서 하면 문제가 되고, 또 여기서 문제가 되고, 여기서 또 문제가 되고, 아니 뭐 중국보다 더 형편없습니다 진짜. 이게 우리 산업의 현실이다라는 게,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는 미친 새끼들도 똑같은, 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GS건설 보시면 그 뭡니까? 저거 그 이번에 중국산 유리 썼다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공공연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왜 그런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이 KS 뭐야 이거? KS 인증을 받은 제품, 중국에서도 이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는 요 KS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같은 모델이라도 별도의 어떤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서 똑같은 모델을 사갖고 국내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KS 인증의 어떤 위력이라고 해야 되나? 나름 어떤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 제도가. 근데 인증을 안 받은 유리를 갖고 와서 섞어 썼다. 미친놈들입니다, 완전. 그거 창문에 기대 있다가 유리 깨지면 사람이 죽는 건데, 이거는 뭐 비용하고 바꿀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가 이제 이건 좀 씁쓸한 얘기인데, 중국산 유리하고 국산 유리하고 성능 차이가 없어졌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시황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건설 시장이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건설비도 올랐고, 그 PF 이자도 올랐고, 이 두 가지가 오르니까 전체적인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납니다. 아파트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으려면 중국산 자재를 수입을 해야 된다. 이미 품질에서는 겪어보면, 저는 이제 뼈저리게 겪고 있는데, 한국이 중국보다 못합니다. 이제는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는데 이제 깨닫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중국에 가짜가 많고 쓰레기가 많고 한국이 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보니까 과거에 주식시장에서 사기쳤던 그런 내용들, 뭐 되지도 않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한다든지, 뭐 신약 개발을 해가지고 뭘 어쩐다든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가 퍼즐이 맞아 떨어지면서, 이거를 제대로 못 보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제 일종의 그런 국뽕 같은 거, 이 국뽕에 알게 모르게 심취해가지고 우리가 중국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현실은 더합니다. 예.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은 믿을만 하지만, 왜 국민 정서가 이 좌성향으로 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는 부분, 한번 당해보니까 정말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분노가 차오르는 일들이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 대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양산하면서 이 대기업의 앞마당이 피로 물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성공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과연 통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뭐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럴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게 그나마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괜찮았던 게 삼성이고, 삼성은 그렇지만 그 외의 기업들이 보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과연 중국의 CATL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근본 자체가 뭐 기술이 깊이 수십 년간 축적이 됐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응용 과학에만 집중을 하고 당장 돈 되는 것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대기업들의 어떤 천민 자본주의 기반의 아주 소름 끼치게 싫은 그런 어떤 의사 결정 구조에 기반한 그 바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에 투자해봤자 주가가 오르면 자기들은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고 주식 한 주도 팔 수 없는데 뭐 당연히 주식이 오르는 게 싫어. 그럼 오르면 돈이나 땡겨서 회사에서 펑펑 쓰자. 이게 유상증자의 근본이고 기술 특례니 뭐니 해가지고 정말 이제 연구 과제를 축적하고 기술을 누적을 해가지고 상장하는 그런 크리오스 같은 훌륭한 기업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기술 특례 상장을 준비하는 업체들은 거의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사기를 치게 만든 어떤 이것도 문제고, 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이 눈을 가리고 있던 부분들이 열리니까 결국 우리는 한민족이 우수하고 뭐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고 이런 내용들을 실상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뭐 금수강산이고 한국이 최고다. 뭐 전 세계 어딜 봐도 이렇게 기온차가 크고 산이 많아서 사람 살 데가 없고 뭐 이런 이게 과연 좋은 환경인가? 한민족이 우수하다. 뭐 겪어보니까 아니 무슨 3월 중순에 있는 게 지금 4월 말까지 밀려도 전화하면 내일 모레 지난주도 수요일 목요일 그 지난주도 뭐 이게 제가 이걸 전달하는 입장에 대해서 지난 수년간 제가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어버린 제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는데 그냥 듣는 대로 전달했더니 완전 사기꾼처럼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인들의 보편적인 실태가 아닌가, 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물론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국수처럼 됐는데 주식 투자자들을 놓고 보면 제가 겪어본 그 어떤 분들보다 평균적으로 양식 있고 투자의 책임을 질 줄도 알고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손해보면 또 감정이 나오니까. 근데 그 외에 어떤 안정적인 직군들, 그냥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로 둘러싸인 직군들은 뭐 대기업 소속의 어떤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직 사회라든지 아니면 의사라든지 이런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은 서로 신뢰할 만한 동료들 사이에서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양식이 탈한국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이 거래 영역에서 들어가고 제조업의 영역에서 들어가면 뭐 제조업은 10원짜리 장사를 하는 거고 제조업은 약속을 어기면 큰일 나고 정말 이슬람 보는 것 같은 이슬람도 뭐 종교를 꼭 지켜야 되고 뭐 이런 뭐 내용을 하지만 실상을 보면 맨날 테러하고 뭐 관광지 가면 돈 달라고 하고 위협하고 온갖 성범죄 저지르고 이런 게 이슬람이듯이 막 이 제조업 하시는 분들 존경을 하면서도 잘하는 분들 제대로 하시는 분들 하면서도 나머지는 정말 너무 썩어 빠지고 뭐 사기꾼이나 다름없고 중국보다 못한 기업들이 천진데 이 과연 우리가 주식 투자를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건 좀 제가 오늘 감정이 상한 부분들 도 있고 하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 전반적인 내용이 제가 계속 기업들을 접촉하고 거래를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중간에 있으면서 그냥 전달받는 대로 전달했더니 생겼던 어떤 말도 안 되는 내용들 무슨 내일 하는 게 2년 동안 끌고 가고 미친놈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우리 주식시장의 근간이 되는 기업을 하는, 물론 이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그 이면에 이제 지저분한 내용들이 나오는 기업들의 실상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깔고 나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논하자고 하니까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20년 이상 된 오래된 분들 보면 하나같이 다 부정적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속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서 안 속는 게 최선이지만 또 아니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네 틀렸어, 너네 바보야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형성되면 또 내리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면 유상증자 때려서 박살내고, 공모해서 박살내고. 근데 그 회사들이 기업 가치를 유지를 하느냐? 전혀 아니고, 예, 완전. 그리고 신용 대출 되는 종목으로 만들어놨다 갑자기 닫아버리니까 뭐 반대매매 나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주가 망가지면 또 밑에서 쓸어담고. 아니 이거 주식시장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회의감이 듭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1차원적인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 좋다, 외국으로 나가자, 한국 거보다 외국이 훨씬 낫다라고 해서 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들어간다라는 것은 더 큰 위험이 있고, 차라리 이걸 고쳐나가자라고 접근을 하는 게 맞는데, 그 고쳐나가는 것도 주주가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아니라 주주 행동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경영권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진짜 뭔가 근본적인 개선이 되는 건데, 그 근본적인 개선을 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하고, 제가 해왔는데 그 해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 비록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 돈 계속 써가면서 이걸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는 돈도 없고, 예, 돈 하나도 없고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예, 그렇게 보고 이제 그나마 지금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배경에서 지금 이익이 난다라는 회사들, 뭐 대기업들은 당연히 이익이 나겠지만 작은 종목들 뭐 이익이 난다라는 회사들을 보면 그 회사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캐스텍 코리아를 보시면 캐스텍 코리아가 무진장하게 지금 계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 지금 국내 공장은 이제 굉장히 회생불능입니다. 비용 구조가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안 해가지고 한 180억 까먹고 다음 년도에 150억 까먹고, 이렇게 4년 동안 까먹었습니다. 4년 동안 까먹은 게 330억, 550억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 이전과 이후의 지배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시점에서 주주들이 행동에 나서가지고 경영권을 가져와서 이 시점에 구조조정을 했다면, 그럼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348억인데, 이것도 뭐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니까 그런 거고, 시가총액 348억인데 뭐 이렇게 되기 전에 충분히 개선이 됐을 것이다. 이런 활동들을 예전에는 이제 망할 기업들을 망하기 전에 좀 구제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의 주주 행동주의였다면, 앞으로는 이제 이대로 말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뭔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비용 구조가 이렇게 악화되는. 그리고 개선점들도 많습니다. 이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정리하고 나서 국내 공장 정리하는데 팔 수도 있을 겁니다. 입지가 나쁘지 않은 공장이니까. 공장 팔고 국내 공장 폐쇄하고 베트남만 돌렸을 때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날 겁니다. 이 회사가.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348억짜리가 이런 구조조정에 성공만 한다면 공장을 팔아가지고 이게 한 자산이 1000억 정도 될 거고, 부채도 공장 팔면서 털고 뭐 한 500억 정도 될 거고, 예. 그리고 자산이 1500억 정도 될 거고,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될 거고.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348억에서 1000억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뭔가 총대를 메고 누군가가 한다라고 해서 성공하면 3배인데
실패하면 계속 적자 나는 회사에서 구조조정하지 못하고 그냥 내 소중한 자산이 증발되는. 근데 이런 모험을 할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저같이 미친놈 아니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캐스텍 코리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요 소액 주주분들 굉장히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학철 주주님 왜 몇 분이신지 한 6분 정도 굉장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직까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이런 기업들이 예방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든지 아니면 망할 것 같은 굉장히 나쁜 최대 주주가 있어서 망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접근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물론 사다 보니까 물려가지고 이렇게 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렇게 나서서 행동하는 자체가 표현하자면 이건 정말 거룩하고 높이 사야 되는, 우리 주주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겠지라고 이 썩소를 날리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다라는 거. 우리 주식시장 그리고 기업부터 해가지고 대기업들은 특히 LG GS 쪽은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해야 됩니다. 그 새끼들은. 예. 그리고 작은 기업들 중에서 적자가 나면서도 개선을 하지 못하는 거. 만약에 이게 본인 지분이 100%인데 이걸 개선을 못할 것이냐. 결국 자기 지분 10%밖에 없고 나머지 90%는 주주들하고 같이 손실을 나눠지니까 저 안에서 높은 임금 받고 급여 받고 법인카드 쓰고 차 쓰고 이러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누릴 거 다 누리고. 이게 본인 지분 100%랑 본인 지분 10%랑의 차이인 겁니다. 그럼 나머지 90%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는 거니까 나서야 되는데, 이 캐스텍 코리아가 지금 그런 과정을 밟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마음이라도 응원을 보내서 잘 되기를 바라야 그나마 우리 시장에 희망이 보인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큰 맥락에서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가 중국보다는 못한, 진짜 한국 혐오증 걸릴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중국보다 못한 존재인 거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 거, 그리고 그 개선할 부분을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어떤 우리가 권리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은 이 나쁜 풍토에서도 나름 잘 해내고 있는 기업들이고, 대기업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 억울함을 담고 저렇게 컸을 것 같다.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물론 이것도 아주 편협한 시각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가졌던 것과 지금 이런 걸 겪고 나서 시장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훨씬 더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제가 비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또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신호일 수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제 이 한국 사회는 흑사병 이상의 출생률 감소, 그리고 사회 전반의 신뢰가 깨져 있는 상태, 그리고 그나마 이제 사람들이 이 근면함으로 이겨왔다면 지금은 이제 근면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주의로 포장된 이기주의까지, 이 총체적 난국에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느냐, 과거처럼 어떤 극복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는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이제는 다들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평가는 늘 그렇지만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수준도 안 되는 개인 투자자의 편협한 시각으로 봤던 거고, 그 앞에 봤던 시각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잘 섞어보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주저주저 말씀드려서 이걸 토대로 조금이라도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